안녕하세요. 미주토피아입니다. 최근 시장이 참 어수선하죠. 연일 들려오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미국과 이란의 갈등 속에서 내 계좌는 어떻게 지켜야 하나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단순한 전쟁의 위기로만 보고 계시다면 시장의 진짜 큰 그림을 놓치고 계신 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모든 게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는 날카로운 시각, 즉 트럼프의 거대한 체스판을 분석해보고요. 이를 바탕으로 나스닥, 금,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의 차트 분석과 대응, 전략까지 꽉 채워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금 시장을 어떻게 즐겨야 할지 답이 나오실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과 이란의 딜레마부터 보겠습니다. 양측 다 물러설 수 없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미국은 이란 정권 교체를 원했지만 사실상 실패했죠. 게다가 이 상황을 질질 끌면 유가 폭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중간 선거에서 참패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겐 강력한 승리라는 포장지가 절실합니다. 반면 이란은 어떨까요?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내부 불만으로 정권이 무너집니다. 국토의 인프라가 부서져도 전 세계 물동량의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만 틀어지고 있으면 시간은 자신들의 편이라고 믿고 있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양측 모두 정신 승리를 하면서 상황을 마무리 지을 명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트럼프의 기가 막힌 밑장 빼기가 시작됩니다. 미국은 우리는 손 뗀다. 동맹국들이 알아서 해라라며 한 발 물러서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제 수단이 중요합니다. 달러로 하자니 눈치가 보이고 위안화는 사용처가 너무 제한적이죠. 그래서 등장하는 강력한 카드가 바로 위안화와 스테이블 코인의 결합입니다. 이게 왜 신의 한 수냐고요?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과 맞물려 결국 암호화폐 패권을 미국이 주고 가겠다는 속셈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동맹국들에게 통행료 내기 싫어? 그럼 비싸도 안전한 미국산 원유 써? 라고 압박하며 자국 에너지 산업까지 챙기는 완벽한 이중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에 신뢰를 더하는 게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움직임입니다. 최근 선박 보험료를 200억에서 400억으로 대폭 증액하며 이 판에 뛰어들었죠. 워런 버핏이 움직였다.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버크셔 보험에 가입한 선박은 무사히 통과하게 만들면서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 통제권을 다시 미국 손안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혹시라도 협상이 틀어질 경우, 그래서 지상군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겁니다. 중간 선거 전까지 확실한 마무리를 지어야 하니까요. 조종사 구출 같은 호재를 띄우고 강력한 압박으로 이란의 형식적 굴복을 받아낸 뒤 통행료 협상을 끝내며 지지율을 굳히는 것. 이것이 이번 중동 위기의 본질입니다. 자,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이번 위기는 달러 시스템 우회,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그리고 미국 에너지 패권을 동시에 잡으려는 트럼프의 거대한 체스판이다. 이런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나스닥 차트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기존의 560 부근에서 ABC 파동으로 1대1, 매물대 자리까지 조정이 끝나거나 한 번 더 빠져서 530에서 540까지 가는 두 가지 관점을 열어두고 있었죠. 그런데 현재 580 구간을 돌파하고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기존 매물대까지의 조정이 단기 저점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아직 큰 틀에서 하락 추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시장가로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확실히 구간 돌파를 확인하고 리테스트가 올 때 진입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은요, 지금이 4월 세금의 달이라는 겁니다. 기관들이 세금 납부를 위해 지속적으로 매도 물량을 쏟아냈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방향을 틀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580 밑에 구간은 두려워할 자리가 아니라 수량을 천천히 늘려나가는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금입니다. 저 역시 4400 구간에서 일정 비중을 담아두었습니다. 현재 피보나치 0.38이 되돌림 구간인 4600이나 0.618 구간인 4400까지 한번 눌렸다가 저점을 서서히 높이며 횡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략은 심플합니다. 이 되돌림 구간이 오면 비중을 조금 더 실어서 홀딩할 계획입니다. 금은 지금 당장 V자로 급등하기보다는 충분히 에너지를 모으며 횡보하다가 4900에서 5000 구간까지 우상향할 것으로 봅니다. 목표가 도달 시 시장 상황을 보고 입절할지 계속 가져갈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별주입니다. 다른 종목들보다 여러분이 밤잠 설치며 가장 걱정하시는 두 녀석,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 보겠습니다. 먼저 픽테크 중 가장 많이 두들겨 맞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저는 어제 옵션 상황이 호전된 것을 확인하고 1차 진입을 완료했습니다. 차트와 옵션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350불 밑으로는 밀리기가 정말 힘들다고 봅니다. 펀더멘탈이 워낙 강력하니까요. 만약 시장의 발작으로 350 구간을 터치한다. 저는 물량을 더 태울 계획입니다. 과거 흐름을 보면 이런 낙폭 과대 후에는 V자 반등이 나오고 다시 리테스트 구간을 거칩니다.
이때가 2차 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워낙 무거운 주식이고 딱 폭이 컸던 만큼 추세를 돌리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조급하게 한 번에 사지 마시고 철저히 분할로 접근하세요. 천천히 접근해도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 마소입니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저도 최근에 들어가 아주 약간의 마이너스를 기록 중인 종목인데요. 어제 일시금화 하단을 지지하면서 350불을 지켜내고 마감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옵션상 300불 부근에 미결제 약정이 많이 쌓여 있어서 밑으로 쏠릴 하방 리스크는 열어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350불 방어력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저는 테슬라의 이번 1분기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3분기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340불 아래로는 철저하게 분할 매집하는 전략을 취하겠습니다. 테슬라 역시 조급함은 독입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며 모아가시면 분명히 보상해줄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과 개미들 소리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의 조정을 절대 겁먹지 마십시오. 이것은 트럼프라는 체스 플레이어가 짜놓은 판 위에서 벌어지는 단기적인 변동성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펀더멘탈이 튼튼한 종목들을 싸게 줍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시장이 흔들린다고 같이 떨지 마시고 오히려 세일 기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고 불리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